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100만 원으로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2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치인 부분들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억짜리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못 사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작은 단위로의 분할성입니다. 비트코인은 1BTC 단위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1억분의 1, 즉 0.0000001 BTC로도 거래됩니다. 만원어치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그 피해는 자산에 따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디지털 화폐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 및 거래 기록을 유지한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익명성, 투명성, 접근성, 그리고 한정된 공급량의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는 2023년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금의 장점과 법정 화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물리적 내구성과 가치의 지속성, 대체 가능성, 희소성에서는 금과 성질이 같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우 좋다. 분할 가능성과 이동성은 법정 화폐와 유사한데 사용과 이체가 쉽다는 의미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으로 불린다. 금처럼 유구한 역사로 증명만 되지 않았을 뿐.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를 분산 원장에 기록하며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다. 2024년 6월 현재 약 197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이는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93.8%에 해당한다. 남은 130만 개는 앞으로 116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발행될 예정이다. 4년마다 반감기를 맞으면 발행 속도가 더 늦추어진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강화되고 장기적인 우상향의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희소성이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디지털 세계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 설계할 때부터 이 제한을 설정하면서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을 기본으로 한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다. 2009년 1월 12일 사토시로부터 10BTC를 최초로 전송받은 인물이자 초기 채굴자였던 할피니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그 희소성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유명한 투자자이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셀러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으며 현재 약 17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향후 수년 내에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 기업들의 채택,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홍콩 현물 ETF도 승인되어 앞으로 중국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그 설계와 채굴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되며 이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으로 만든다. 희소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첫 번째 이유이다. 비트코인의 가장 혁신적인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화이다. 탈중앙화란 정부나 중앙관리기관 없이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를 검증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분산 장부에 기록된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의 똑같은 장부가 저장되어 있어서 투명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P2P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에 의해 검증되고 기록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이 거래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전송되고 검증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탈중앙화는 방법적으로 중개자가 없는 개인 간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중개자 없이 직접 지불과 송금 등 거래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중개자가 거래를 처리하고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저명 경제학자 제프리 터커는 비트코인의 P2P 거래가 글로벌 경제를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통화로 국가 간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더욱 쉽게 경제 활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탈중앙화의 첫 번째 미덕은 검열 저항성이다. 중앙화된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부나 은행이 특정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 정부는 국민들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강제로 동결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소유권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덕분에 누구도 개인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자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보안성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1년 4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P2P 거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앙기관에 의해 기록되고 관리되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 내역이 중앙기관에 저장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 번째로 탈중앙화는 경제적 자주성을 제공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만의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르헨티나처럼 1년에 95%에 이르는 재난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탈중앙화는 금융 포용성을 높인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 없이 생활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만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해외 송금 시 많은 수수료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2020년 10월 미국의 한 사용자가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면서 수수료로 단 3.58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효율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검열 저항성, 금융 포용성, 투명성, 비용 효율성,
경제적 자주성 등 많은 미덕과 장점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미래의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제 송금의 편리성 또한 비트코인의 큰 장점 중 하나다. 기존의 송금 시스템은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단순하고 빠르며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2021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송금 수수료는 평균 6.38%였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한 송금은 1% 이하로 가능하다. 이는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송금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한다. 소액 송금도 가능하다. 기존 송금 시스템에서 소액 송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해외 여행자들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다.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진정한 탈중앙화 화폐이다.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다. 자주적이다. 시간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무국적성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국의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이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는 비트코인의 무국적성과 글로벌 통용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향후 펼쳐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비트코인은 기초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경제가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트코인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가진 국가에서도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케냐의 모바일 경제 시스템인 엠페사는 비트코인과 결합해 금융 소유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19년까지 약 4천만 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은 개인의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국가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2022년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자산을 보호했다. 나이지리아의 연간 인플레이율은 20%를 넘어섰고 법정 통화 나이라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선택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는 2021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2위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활동에서 효율성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고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통해 차량 결제를 허용했다. 지금은 중단했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결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가, 기업,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매우 저렴한 국제 송금 수단이 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분할성 덕분에 단돈 10,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금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나누기가 어려워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 또한 베네수엘라 같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인플레이션이 2만%에 달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가치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자산을 보존하고 국제 거래를 수행하며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통화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민이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자금을 송금받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보안성 덕분에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장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페이팔과 같은 결제 플랫폼도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며 비트코인의 사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전 세계 경제에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완벽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차단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산을 가치 소실 없이 안전하게 유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발생한다. 최근의 예로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플레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는 2016년 다우해킹 사건이다. 당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약 5천만 달러 이상의 상당의 이더리움이 해킹된 사건이다.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대규모 해킹 사건을 겪지 않았다. 이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보안 구조가 실제 상황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블록체인 기술 SHA-256 해시 알고리즘, 자격 증명 알고리즘, 탈중앙화, 지속적인 보안 개선이라는 5기둥에 의해 지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주며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비트코인은 돈의 고속도로이자 돈의 인터넷으로서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기술적 우위도 빼놓을 수 없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며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불변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높은 보안성을 자랑한다. 비트코인은 SHA-256 알고리즘과 암호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거래를 보호한다. 이는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은 가장 안전한 암호화 기술 중 하나이며 비트코인 거래를 위조하거나 해킹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비해 많은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낮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관장하는 중앙 자체가 없는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거래가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되어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비트코인을 조작하거나 탈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코인들은 대부분 특정 회사나 주체가 중앙 서버와 개발자 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2016년 해킹 사건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비트코인은 여러 나라에서 법정 통화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103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인 인플레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도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비트코인은 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품으로 기존 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가상자산이 우호적이다. 이 밖에 브라질은 2022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브라질 최대 은행 이타우 우니방코가 비트코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역사적 가치, 기술적 우위, 신뢰성, 도미넌스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암호화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인가? 채굴은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종종 금을 캐는 것이 비유되지만 진짜 땅을 파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다. 채굴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블록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추가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검증되고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돼 일개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채굴자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거대 자금의 유입이다. 이는 2024년 미국과 홍콩의 연이은 현물 ETF 승인, 연기금과 펀드,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그리고 거대 기업들의 투자가 결합된 결과다. 이는 이러한 자금의 유입은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가격 상승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은 다 합쳐야 2100만 개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연기금과 펀드의 비트코인 투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2023년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인 글로벌 연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제도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런 다른 연기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의 케벡주 공무원 연금은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며, 노르웨이의 오일 펀드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은 유리하다. 현재 우리는 신냉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갈등은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불안정한 시대에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거나 전쟁이 발발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한 사례는 빈번하다. 비트코인의 접근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일반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과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도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퇴진연금인 401k는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의 자금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강점은 네트워크 탈중앙화에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주인이 없다. 아니,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영업팀도 리더도 없다. 비트코인은 널리 홍보하는 것은 개인들이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매료되고 이를 전파한다. 이는 곧 중앙화되지 않는 화폐를 위한 대중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중앙화 구조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달러 시스템의 균열도 비트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달러 발행과 부채 한도 증액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한 대안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달러는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므로 비트코인이 금, 은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장기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 잠재력과 가치는 더 크며 이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을 시사한다.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지켜볼 때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공정함과 그 속성의 정의로움 때문에 주목받는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 거래 기법이 압도적으로 단순하고 쉬워 누구나 손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복잡한 금융 지식도 필요 없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하며 가격 결정도 시장의 왜곡 없이 순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최 측의 농간이나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도 자유롭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상품으로 동일한 가격을 가지며 이는 글로벌 단일 시장을 형성하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 공개된 블록체인 장본을 통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며 이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의 미리 정해진 발행량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가치의 약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준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트코인은 매우 정의롭고 공정한 투자 대상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의 투명성은 규제기관과 감사기관에게도 유익하다. 규제기관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범죄를 추적하고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인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그 운영자를 체포한 경우가 좋은 예이다.
비트코인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며 최소 자금을 투입하여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적립 투자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며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적립 투자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크다. 2021년 4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64,000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불과 석 달 후인 7월에는 29,000달러로 급락했다. 이는 단기간에 50% 이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들다. 이러한 변동성은 심적 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여유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가격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아직 규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자산이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는 해도 만약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까지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비트코인 투자는 큰 매력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따라서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극심한 변동성, 심리적 압박, 레버리지의 위험성, 생활비와 비상금 확보, 정부 규제, 리스크 등의 이유로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되었다. 이런 원칙을 지킴으로써 비트코인 투자에서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아래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매수하는지, 어느 곳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좌 생성 및 은행 계좌 연결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업비트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지갑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